이번엔 좀 진지한 사과 하나 드려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저 혼자 그냥 지어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오늘 영상을 찍은 건데, 기사에서 분명히 트랜스젠더 선수라고 했거든요. 그 복싱 선수가. 현재 지금 2명이 논란 중이신데, 그 중에 1명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 알제리 국가의 대표로 나와 있는 이마네 칼리프라는 선수고요. 알고 봤더니 트랜스젠더 선수가 아니었더라고요. 간성이라고 해서 선천적으로 이제 2가지 성을 같이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한 10,000명 정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발견했을 때 이제 보통 부모께서 여성으로 선택을 해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이 승기가 여성이거든요. 근데 왜 2개 다 갖고 있다고 말하냐? 그 남자의 이제 고환이 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기가 2가지가 생겨버린 거고, 잠복고환처럼 배 안에 이제 남성의 정자통이 있는 거고, 이제 밖으로는 여성처럼 있는. 그래서 이제 매우 어릴 때 발견을 하면은 이제 몸 안에 있는 고환을 제거를 하면은 이제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모른 채로 그냥 커버리면은 2차 성징기쯤에 특히 갑자기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서 여자인데 남자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마네 칼리프 선수도 이 간성이라고 해서 그런 분이십니다. 염색체도 XY가 맞으세요. 그러니까 남자인 거죠. 염색체 상으로는. 그래서 세계 복싱 연맹에서도 출전 금지를 시켰던 이유가 트랜스젠딩을 하셔서가 아니라 XY 염색체를 가졌기 때문에 XX 염색체여야 하는 여성부 경기를 뛰지 못하게 한 거였고, IOC에서는 이제 염색체만으로 성별을 정하면 안 된다. 그 차별이다. 라고 해서 이마네 칼리프 선수가 XY 염색체를 가졌지만 여성으로 인정하고 지금 올림픽에서 여성부 복싱 경기를 뛰고 있는 거라,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정보를 전달 드렸죠. 트랜스젠더 선수가 아니고 간성 선수인 겁니다. 그래서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분은 XY 염색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여성부 경기를 뛰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한쪽으로 답을 못 내리겠어.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선수하고 붙고 있는 일반적인 여성 선수들이 남자하고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좌절감, 절망감을 느낀다, 막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여자부 출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이분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남성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성으로 사셨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몸 안에 거기에서 남성 호르몬이 뿜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적인 특성이 있는 거고, 그 특성 중에서는 큰 골격근, 골밀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복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 치팅을 썼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대로 그냥 사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만약에 되게 예전이었으면 이분이 잠복 알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냥 여자인데 싸움을 되게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모두가. 근데 현대는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을 했으니까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분이 스포츠 대회를 뛰면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최홍만 선수의 모든 커리어를 부정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최홍만 선수도 이 말단 비대증이랑 포함해가지고 여기 뇌에서 성장 호르몬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병에 걸리셨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수술을 하셨고, 그러니까 최홍만 선수는 사실상 자연적으로 도핑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연적으로 그 약물을 사용하는 운동 선수들이 쓰는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계속 분비가 되는 상태신 거야. 그래서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엄청나게 생기고 힘이 세고 회복이 빠르고 등등등 그런 이점을 누리셨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마네 칼리프 선수가 간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성부 경기를 뛰면 안 된다, 이건 치팅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최홍만 선수 같은 사람들도 커리어를 부정당해야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좀 들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 천재들은 경쟁 시험을 치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사실 조금 들긴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큰 맥락에서 보면 비슷한 것 같거든요. 결국 공정함이잖아요. 공정하게 시험을 쳐서 경쟁을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IQ가 일반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단 비대증은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데니까 그거 포함해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댓글에도 보면은 본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좀 답답해하는 댓글을 많이 봤어요. 제 영상뿐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다 그래. 근데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 영상에서 나왔던 여자 수영 선수 같은 사람들 혹은 비 같은 데 출전한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남성으로 살다가 심지어 남성으로서 어떤 종목 스포츠의 선수였어. 특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수영 선수는 남자 수영 선수일 때 세계 랭킹 400등 정도 했다고 해요. 근데 나는 오늘부터 여자임이라고 선언을 하고 여성부 대회를 뛰고 세계 랭킹 1등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트랜스젠더 수술도 하지 않으셨어. 그냥 자기가 정신적으로 여자라고 말을 해. 그리고 정신적으로 여자라고 말을 하는 거를 캐나다인 것 같죠 아마? 캐나다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버려서 여성부 경기를 뛰고 있는 거고 심지어 여자친구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알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여자부 경기를 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영 선수의 경우하고 이 이마네 칼리프 선수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서양 쪽에서도 조금 그 난리가 난 게 한국으로 치면 이제 서양의 일베 같은 뭐 그런 사이트가 있나 봐요. 거기서 난리 난 게 이제 여성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PC에서 PC를 반대하는 요게 지금 나오고 있죠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 PC라고 하면은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양성의 존중에서 가장 라이트한 게 그동안 차별받던 여성 혹은 유색 인종들이 차별을 받지 않게끔 하는 게 아마 PC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면 뭐 소수자 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좀 특별한 정신 세계를 가진 분들 뭐 그런 분들까지 뭐 제3세계 뭐 이런 데까지 다 생각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성과 유색 인종을 보호해야 하는 거라고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PC주의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페미니스트 분들이 주축이 됐었죠.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분들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떠나서 그런 분들이야. 그리고 이분들은 소수자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뭐 성별을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 혹은 뭐 완전 내 성별은 오늘 오후 아침 7시 오늘 오후 3시에 한 번씩 바뀌어 뭐 이런 것도 뭐 상관없어 하고 나는 자웅동체야 뭐 내 성별은 그린이야 뭐 이런 것도 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PC에서 내 몸은 남자지만 난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여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성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해줬고 여자분들이 난 남자야 이러면서 막 수염 색칠하고 다니고 이래도 남자로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저분들은. 그래서 남자 중에서도 반대로 이제 그렇게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고 여성으로 인정을 다 받았고 문제는 남자였는데 여자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이제 스포츠 쪽으로 와버리면 지금 수영, 럭비, 배구, 복싱 뭐 이런 데 등등등에서 시작이 됐지만 결국에는 이제 완전 전반적으로 다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성의 자리를 소위 빼앗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부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저 PC를 지지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페미니스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이 누려야 할 뭐 권리나 혜택 같은 거를 뺏어가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제 그걸 좀 반대해버리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공화당이고 저도 이제 미국 정치를 잘은 모르지만 아무래도 민주당들이 이런 뭐 PC나 페미니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트럼프 같은 이제 공화당 사람들은 좀 덜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바이든은 그런 걸 되게 지지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워낙 자기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스포츠 같은 데 출전을 하면서 일반적인 여성분들의 뭐 어떤 뭐 혜택이나 자리 같은 걸 가져가기 시작하니까 바이든 정부도 최근에는 학생 스포츠에서 성별이 남자였는데 여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출전하는 거를 제한을 시켰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죠?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미국은 주마다 많이 다르지만 어떤 주에서 상당히 기념비적으로 바이든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말하는 거는 만 14세였나? 뭐 아무튼 나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4세 이전에 그러니까 2차 성징을 거치지 않은 인간이 남성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나는 여성으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인정해 주겠다. 근데 만 14세 이후에 그렇게 결정을 한 사람은 지지는 해주겠지만 대신 여성부 스포츠에 참가는 못한다
라고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시에서 결정됐나? 뭐 아무튼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상당히 이례적이었죠. 바이든은 원래 거기에 계속 해도 된다 하는 쪽이었는데 12세인가요? 네, 12세라고 합니다. 14세가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학부모들의 항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반수가 훨씬 넘어가는 학부모들이 외형적으로 남자로 보이는데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운동 대회, 뭐 레슬링, 복싱, 뭐 축구, 야구 뭐 이런 데 출전을 해서 내 딸내미를 개쳐 발라버리니까 학부모들이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해서 만 12세 이후에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여성부 스포츠 대회를 출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게 웃긴 게 그게 결정된 그 주가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PC를 굉장히 옹호하던 지지하던 곳이야. 근데 막상 본인들한테 본인 자녀들한테 피해가 오니까 이제 그걸 반대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뷔페처럼 특정 부분을 반대하는 거죠. 모든 PC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당연히 이기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인정해야 돼.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내로남불이야. 패시브야.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고 뭐 나는 착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고 이렇게 막 얘기하던 분들도 막상 본인이 주장하던 것들에 자기한테 피해가 없을 때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자기한테 피해가 오면 말이 바뀐다는 거죠. 지금 남성 호르몬 수치 좀 높다고 출전 금지시키는 게 맞냐?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제 이 복싱 선수 같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분은 인위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일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맞은 사람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수술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주장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태어나신 분이야.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성으로 산 사람이야. 근데 그분의 배 안에 그 정소가 있으시고 그 정소에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셔서 여성이지만 강력한 신체를 갖고 계시는데 저분이 복싱을 해도 되냐 안 되냐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답을 못 내리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저런 분들도 출전하는 게 맞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이제 감내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 모 수영 선수처럼 남자로 운동선수로 살아왔으면서 성인이 된 이후에 갑자기 자기는 사실은 여자로 살고 싶었다 이러면서 신체 부분에 소세지도 떼지도 않고 그냥 여자부 대회를 나와서 싹 쓸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아르헨티나의 그 모 배구 선수처럼 남자 선수였을 때는 그냥 벤치만 달구던 사람이었는데 승전환을 하시고 여자 프로리그에 데뷔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폭격을 하는 뭐 그런 분도 나올 수 있고, 뉴질랜드에 있는 그 럭비 하는 분들처럼 189에 100kg가 나가는데 여자 럭비 대회를 뛰면서 무쌍을 찍는 뭐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나오면은 그걸 반대할 명분은 없어지겠죠. 아마. 화장실 어디로 가냐 기준 삼아 결정하자. 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걸 동의해야 PC인 건 맞긴 해요, 솔직히. 근데 PC를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이제 반대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 반대를 하는 이유가 그리고 여성이 피해보고 있어서라는 솔직히 다소 짜치는 이유라는 거죠. 여기 그동안 PC를 지지하던 페미니스트들이 그 PC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최근에 이 복싱 선수라든지 뭐 배구 선수라든지 수영 선수라든지 이렇게 스포츠계에서 소수자이면서 여성부에 뛰고 싶어하는 분들을 반대하는 이유가 결국 여성이 피해보고 있어서라는 게 상당히 짜치긴 하죠. 이게 나도 여고 갈 거임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를 조금씩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3년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었어요. 제가 3년 전에 스포츠에도 빼미가 몰려온다 라는 영상을 거의 4년 전쯤에 올렸습니다. 영상을 한번 살짝 같이 봐볼까요? 제 새끈했던 젊은 시절의 저네요. 이거 제 영상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스포츠에도 빼미가 몰려온다. 여기 흑자일수 써있죠. 잠깐 보죠. 이때 좀 멘탈이 안 좋을 때라 얼굴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 이때쯤에 올라왔던 엇가도 그렇고 뭐 유익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스탠스가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문제인데, 이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메건 라피노라는 미국의 여자 축구 선수예요. 그리고 레즈비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건 뭐 관심도 없고 뭐 본인 알아서 하시고 그걸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필요는 없죠. 알아서 사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이 여자 축구 월드컵에서 우승한 다음에 백악관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 유명한 equal play, equal pay라는
연설을 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백악관에 모여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립박수를 쳤고 미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그러니까 자기는 똑같이 플레이를 하는데 똑같이 돈을 못 받고 있다. 불평등하다라는 말을 했고 이제 사석에서는 메시는 연봉이 얼만데 나는 연봉이 얼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남자 축구 선수 1등인 메시가 돈을 이만큼 버니까 여자 축구 선수 1등인 나도 그만큼 벌어야 되는데 못 벌고 있다. 이건 불평등한 거다. 이건 옳지 않다. 정치적 올바름이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걸 비판했던 게 뭐냐면 일단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솔직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왜냐하면 메시는 남자 축구 선수 1등이 아니죠. 메시는 남자 축구 선수 1등이 아니라 축구 선수 1등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맥락을 비트는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말을 똑바로 해야죠. 메시는 남자 축구 선수 1등이 아니라 그냥 인간 중에, 아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축구를 가장 잘하는 겁니다. 특정적으로 어떤 단체 중에서 은평구에서 축구 제일 잘함 돈 많이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한국에서 축구 제일 잘함 메시만큼 돈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원숭이 중에 축구 제일 잘함 돈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그냥 지구에 있는 생명체 중에 가장 축구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1등이니까 돈을 그만큼 받는 거죠. 근데 여자 축구 선수 1등이 메시와 동등한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죠. 앞에 전제가 붙잖아요. 여자 축구 선수 1등이잖아요. 여자 축구 선수는 족밥인 게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건 라피노라는 이 여자 선수보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수십 수백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축구 랭킹으로 치면은 수백만 등이에요. 어쩌면 수천만 등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도의 돈은 못 받는 거죠. 오히려 남자로 태어나서 지구에서 축구를 10만 등 정도로 잘한다고 칩시다. 그 사람 돈 많이 못 벌죠. 근데 그 10만 등으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남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보다 돈을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못 벌죠. 오히려 여자로 태어나서 혜택을 보고 있죠. 근데 요즘에 정치적 올바름 같은 거에서 특정 부분, 일부분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분 좀 화가 나는 부분은 오히려 개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정치질을 하는 게 우리를 꼴받게 하는 거죠. 뭐 잉글랜드가 제가 알기로도 축구가 한 7, 8부 리그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메간 라피노라는 선수는 잉글랜드에서 7부 리그, 8부 리그로 뛰어도 벤치도 못 앉습니다. 저 사람은. 아예 거기 입단도 못 할걸요? 뭐 여자라 화제가 되니까 입단은 되겠다. 어깨로 치면 날아가요 그냥 저 사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금은 늙었지만 제가 만약에 20대 때 메건 라피노 마크하라고 하면 저 사람 골 못 넣게 마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축구할 때 풀백 봤었거든요. 달리기 빠르고 체력 좋고 힘 세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심지어 그냥 한국 땅에서 그냥 동호인으로서 축구를 하는 남자보다도 축구를 못해. 근데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X하게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저 여자가 저렇게 저 연설을 하고 나서 거기에 감명을 받았는지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NBA 선수 중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NBA 여자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연봉을 받는다 하면서 어그로 아닌 어그로를 좀 끌어요. 이것도 말이 아예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친구 드레이먼드 그린에 의해서 조기에 진화가 됐습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은 팩폭을 하기로 유명하죠. 어둠의 릅사모 드레이먼드 그린은 여자한테도 얄짤없죠. 바로 팩폭 갈겼죠. 팩트로 봅시다. WNBA 여자 NBA는 농구를 못합니다. 그리고 프로 의식도 진짜 없어가지고 WNBA 선수들 보면은 정말 많은 선수들이 체지방 관리조차 못합니다. 특히 빅맨들은, 빅걸들은. 뚱뚱해가지고 잘 못 뛰는 선수도 되게 많이 보여. 그 정도예요. 그럼 당연히 농구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안 보겠죠. 돈이 안 벌리겠죠. 그래서 WNBA는 매년 매해 적자입니다.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WNBA는. 그래서 NBA 수익 중에 일부를 몇 퍼센트를 떼서 WNBA를 운영하는 돈으로 씁니다. NBA가 존재하기 때문에 NBA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게 WNBA거든요. 근데 그런 WNBA 선수들이 NBA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너네만큼 돈 못 범? 저기 EPL 여자 팀들도 다 똑같죠. 여자 축구는 수익을 낼 수 없어요. 왜냐면 못하니까. 못하는 걸 누가 보고 싶어. 수익이 안 나. 그래서 남자 팀, 그냥 EPL 팀들이죠. 잉글리시 프리미어 팀들에서 수익이 난 거에 몇 퍼센트를 여자 축구에다가 쓰죠. 그리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어느 정도 사는 나라의 대부분은
우리나라도 아마 포함될 텐데 그 남자 축구 리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여자 축구 발전 기금으로 씁니다. 돈을 일부분 떼서. 거기에는 이제 당연히 유소년 축구, 뭐 청소년 축구, 여성 축구 뭐 이런 게 다 나눠서 좀 써요. 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축구 발전 기금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그럼 유소년이나 청소년한테도 쓰네, 여자한테도 쓸 수도 있지. 유소년 축구도 돈 못 벌잖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안 좋은 말 하려다가 참을게. 자, 유소년 축구, 청소년 축구가 발전을 하면 이제 걔들이 커서 우리에게 매우 다이나믹한 플레이를 보여주겠죠. 걔네들이 국가대표가 돼서 월드컵 등에서 좋은 플레이로 보답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성 축구 선수를 키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솔직히 없습니다. 유소년, 청소년 축구 선수들을 키우는 거는 투자예요. 얘네들이 성장해서 갚아주겠지. 실제로 갚아주죠. 뭐 바르셀로나에서 메시 데려올 때 아르헨티나에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온 가족 다 데려와서 밥 먹고 살 집까지 주고 메시 키 안 큰다고 병원 계속 보내주고 전폭적인 지원을 했어. 왜 해? 메시가 커서 우리 팀에서 잘하면 개이득이니까. 바르셀로나에서 메시한테만 투자를 했겠습니까? 아주 많은 선수들한테 투자를 했겠죠. 그럼 100명한테 그 정도 투자를 했을 때 메시 한 명 나오면 개씹 싸비득이죠. 아니 1000명한테 투자를 해도 메시 한 명만 나와도 개씹 싸비득인 거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팩트는 여자 축구한테 그렇게 투자를 해도 우리한테 얻어지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팩트는 여자 월드컵 수익이 얼마일까요? 제가 지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자 월드컵 수익. 아예 표로 나오네 여기. 자세한 거는 그냥 저 추가 자료로 보탤게요. 어쨌든 숫자 같은 건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근데 큰 맥락에서 틀린 건 없습니다. 여자 축구 월드컵에서 낼 수 있는 수익이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중에 50억 정도를 여자 선수들한테 논해줍니다. 근데 남자 축구에서 나는 수익, 남자 월드컵, 그냥 월드컵이죠 사실. 월드컵에서 나는 수익은 그 10배도 넘는, 그냥 지금은 1000억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훨씬 더 수익이 높죠. 10배 이상이죠. 근데 그 돈 중에 50%를 남자 선수들한테 주냐? 절대 주지 않죠. 훨씬 적은 수준만 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까 메건 뭐 어쩌고저쩌고 그 미국 여자 축구 선수는 우리는 똑같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는데 왜 남자 선수들만큼 돈을 안 주냐? 나는 솔직히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하는 게 가능한가 싶은 거야. 이게 나는 어느 정도로 들리냐면 똑같은 제조업이야. 근데 누구는 4090 그래픽 카드를 뭐 한 달에 10개를 만들어내는 새끼가 있다고 치자. 그냥 사람이 만든다 치고 4090 그래픽 카드가 한 250만 원 하니까 얘는 한 달 동안 2,500만 원치의 생산력을 낸 거죠. 그래서 얘한테 뭐 한 1,0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준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애는 똑같은 생산자인데 볼펜 10자루밖에 못 만들어. 볼펜이 하나에 1,000원이야. 얘는 10,000원 만들어. 근데도 유지는 시켜.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복지 같은 차원에서 그냥 유지를 시켜준다 쳐. 그리고 최저임금 계산해서 한 달에 월급을 200을 주는 거야 얘를. 얘가 내는 생산력은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인권 때문에 월급을 200씩 주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얘가 갑자기 나는 왜 4090 그래픽 카드 만드는 애보다 5분의 1밖에 월급을 못 받냐. 존나 불평등하다. 이러면 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여자 축구선수 국가대표들이 사실 남자 중학생들한테도 개 털리는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답답하죠.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저도 4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그 대부분의 스포츠 리그는 남자 리그가 없어요. 뭐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 거의 다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NBA는 남자만 뛰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도 남자만 뛰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 미국의 PGA 투어도 남자만 뛰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 그냥 사람 새끼는 와서 뛰어도 돼. 심지어 대부분 리그들은 사람이 뛰어야 된다는 규정조차 없어가지고 뭐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만약에 조금 뭐 악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동물을 내보낼 수도 있어요. 뭐 고릴라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때 그 콩이냐 뭐 무슨 영화 나왔었잖아. 고릴라가 야구하는 영화.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규정에 인간만 야구할 수 있다고 써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유럽의 영화 중에서도 개가 축구를 잘해서 개가 이제 프로리그를 뛰는 그런 영화 여기 나오네요. 제가 4년 전에도 인용을 한 건데 여기 농구하는 개도 있고요. 여기 축구하는 개도 있고 이게 실제로 영화로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콩인가 거기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사람만 뛰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자라도 축구를 잘하면 프리미어리그 뛰면 돼요. 야구를 잘하면 메이저리그 뛰면 돼요. 농구를 잘하면 NBA 뛰면 돼요. 골프를 잘 치면 PGA 뛰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세레나 윌리엄스도 테니스 선수죠. 여자 선수인데 남자랑 같이 뛰려고 해본 적이 있어요. 광탈했죠. 태생이 우리나라인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미셸 위 선수도 남자들이 있는 PGA 투어를 뛰었죠. 대부분 컷오프 됐죠.
그냥 기량 차이인 거야. 성별 차이가 아니라. 여자라서 남자 대회를 못 뛰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남자 대회는 존재하지 않고 그냥 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자가 못 뛰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때문에,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여자 리그, 여자 스포츠가 다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역으로 우리는 왜 남자만큼 돈을 못 범? 이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죠. 솔직히 나는 무식해 보여. 그래서 제가 이 4년 전 영상에서도 또 3년 전에도 영상을 좀 만들었던 거가 뭐였냐면은 비치발리볼에서 여자 선수들이 그 비치발리복 복장을 입는 게 싫다고 이제 막 이건 왜 남자들은 이렇게 안 입는데 우리 여자만 이렇게 입냐 하면서 막 화를 내가지고 복장이 막 바뀐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또 바람이 불어서 막 배구 쪽도 왜 여자만 팬츠가 더 짧냐 남자보다, 의도가 뭐냐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 한 군데에서 조금 들어주기 시작하면 저쪽에 꿀 빠는데? 우리도 빨까? 우리도 빨까? 우리도 빨까? 해가지고 점점 번진단 말이에요. 전염병처럼. 근데 몇몇 스포츠는 예쁘기 때문에 보는 데가 있어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 여러분 중에 여자 운동선수가 남자 운동선수들보다 더 잘하니까 보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여자가 하는 거니까 보는 경우가 많습니까? 솔직하게 후자인 경우가 더 많잖아요. 대부분 남자가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몇몇 그렇지 않은 데도 있긴 하죠. 근데 여자가 하는 게 예쁘니까 보는 게 많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골프 같은 데 봅시다. 그럼 우리나라 골프에서 여자 골퍼들이 복장을 상당히 예쁘게 입으시거든요. 근데 그 당사자들이 왜 우리는 옷을 이렇게 입어야 해요? 나도 최경주처럼 입고 싶어요 하는 분들 나는 일단 본 적 없는데 너넨 본 적 있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득을 볼 때는 얘기를 안 해. 나는 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뭐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나는 비치발리볼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여자 비치발리볼은 사실 남자에 비해서 경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솔직히 비키니 입고 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기 때문에 여자 비치발리볼을 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만 쓰레기인가요? 저는 심지어 비치발리볼을 안 보긴 하는데 그냥 제 예상입니다. 그냥 비키니 입은 여자들이 배구하는 걸 보고 싶어서 여자 비치발리볼 보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여자 비치발리볼만의 어떤 뛰어난 경기력이 있어서 보는 거야? 그게 아니면은 그냥 배구를 보면 되거든. 그냥 배구 보면 돼. 배구 선수들이 훨씬 잘해. 근데 굳이 모래사장에서 하고 굳이 비키니를 입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경쟁력이기 때문이죠. 나는 여자 비치발리볼 선수들이 전신 수트 같은 걸 입고 만약에 비치발리볼을 한다면 나는 그 스포츠의 정체성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그런 논란은 다른 스포츠들에서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 선수들한테 그 테니스 주름 치마를 입게 하는 거 왜 그거 입게 하냐? 경기력이랑 뭔 상관이냐? 이러는데 고수를 계속 하죠. 어지간하면은. 뭐 물론 최근에 세레나나 비너스 윌리엄스가 막 그냥 레깅스 같은 거 입고 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보통은 고수하려고 하죠. 골프 같은 것도 복장 규정이 상당히 엄격한 편이죠. 등등등 해서. 왜냐하면 어떤 스포츠의 복장은 그 스포츠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의상이기도 기능적으로 적합한 의상이기도 하면서 예쁘기도 하거든요, 사실. 남자 거면 멋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 의상이 바뀐다는 거는 그 운동의 정체성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달라진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피겨 스케이팅 같은 거 보세요. 왜 그런 옷을 입고 해야 해요? 답은 간단하죠. 예쁘니까. 근데 마치 예쁜 걸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되게 더럽게 얘기한다는 게 난 웃기다니까. 예쁜 걸 보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인데 갓 태어난 아기들조차도 예쁜 걸 좋아해요. 근데 예쁘다는 말도 요즘에 어렵게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선수한테 예쁘다라고 말을 했다가 욕을 처먹는 경우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 까가 한번 이제 다룬 건데 지금 이 추천으로 같이 연관으로 떠가지고 이때 김연경, 박세리, 지소연 이 세 명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 출연을 하셨죠. 이제 그 PD분 같은 경우 이제 그 PD분이 이제 여성이시고 상당히 이제 페미니즘적인 컨텐츠를 많이 생산하셔가지고 뭐 김숙이나 이 사람 이름 뭐였지? 송은이 같은 사람들에 관련해서도 막 다큐 이렇게 막 올리고 막 하는 게 좀 의도가 좀 보인다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김연경 선수 남자 경기보다 여자 경기가 시청률이 더 높아졌는데 연봉은 남자가 더 높다. 그리고 여자 프로 팀들 샐러리 캡을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비판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왜 비판받았을까요? 나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신 분이 김연경 씨라고 생각하긴 해요. 나는 김연경 씨 말에는 한 80%는 동의합니다.
실제로 김연경 효과로 김연경 씨가 터키 리그 뛰시다가 뭐 독일도 좀 뛰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로 돌아오셔가지고 우리나라 배구 인기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시청률이 남자 배구보다 남자 농구보다 여자 배구가 시청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러면 여자 배구 선수들 몸값이 높아져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시장 논리잖아. 이 논리로 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돈 달라는 게 틀린 말이라고 나는 주장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여자가 시청률이 더 나와 여자가 관중을 더 끌어 당연히 여자 선수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나는 실력보다 더 우선인 게 인기라고 생각해요. 프로에서는. 아마에서는 실력이 더 중요해. 프로는 실력으로 말한다? 아니요. 프로는 인기로 얘기해야죠. 프로는 인기로 얘기해야지. 프로는 뭘 실력으로 얘기해? 인기로 얘기하는 거지. 프로 스포츠는 TV 방송으로 틀어서 시청률로 광고를 받고 티켓을 끊고 들어온 관중들한테 돈을 받고 운동하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인데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도 안 보는 거를 그걸 왜 돈을 줘야 되는 거야? 우린 그걸 아마추어 스포츠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아마추어 스포츠는 관중이 보면서 돈을 내지 않죠. 금전적인 생산력이 없는 거잖아, 아마추어 스포츠는. 그러니까 세계선수권이라든지 올림픽 같은 거, 아시안게임 같은 거를 하는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밥 먹고 살 수 있게 국가에서 세금으로 연봉을 주는 거죠. 반면에 프로 선수는 세금으로 연봉을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김연경 씨가 우리가 이제 시청률이 더 높은데 왜 우리 연봉이 남자 선수들보다 훨씬 작냐? 당연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완전히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야? 왜 여자 배구 샐러리 캡이 이렇게 빡빡하냐? 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페이컷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80%만 동의한다 이거예요. 저는 릅갈통 팬이지만 페이컷 사건에 대해서 옹호하지 않죠. 페이컷은 당연히 자기 팀이 더 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치팅을 쓰는 겁니다. 한 팀이 100억을 쓰게 돼 있어. 잘하는 선수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 그럼 남는 돈이 10억밖에 없어. 10억으로 5명, 6명을 계약해야 돼? 그러면 그 5명, 6명의 후보 선수들은 연봉을 좀밖에 못 받겠죠. 근데 이게 샐러리 캡이야 원래. 이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돼요. 안 그러면은 모든 팀이 샐러리 캡 없이 해버리면은 지금은 비슷하게 100억씩 연봉을 다 해가지고 분배를 해서 나눠주는데 부자인 팀은 연봉 1000억 써버리고 거지인 팀은 연봉 50억 써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이러면 경쟁이 아예 안 되잖아.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리즈 시절이라고 불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제 그 샐러리 캡 같은 게 잘 도입이 안 됐을 때 막 무분별하게 투자를 존나게 많이 하다가 막 팀이 망해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리그가 막 후퇴하고 막 이랬던 일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고 그래서 샐러리 캡 제도가 있는 거고 축구는 이제 샐러리 캡이 사실상 없긴 하지만 돈 많으면 그냥 쓰지만 농구 배구 같은 건 다 있죠. 근데 김연경 선수가 본인이 페이컷 해가지고 같은 팀 선수들한테 좋은 대우를 해주고 뭐 떠날 수도 있는 선수를 잡게 해주고 이거를 미화하듯이 얘기한 거는 존나 잘못된 거죠. 이건 치팅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는 80%만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뒤에가 이 문제인데 지소연 선수, 뭐 지메시라고 불리는 선수 대단한 선수실 거고 사실 누군지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플레이를. 근데 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분이 뭐 U20 월드컵 출국하는 날 뭐 기자가 한 명도 안 왔다. 여자 축구 선수들은 뭐 돈을 벌기가 막 어렵다. 뭐 미국에서는 지금 이퀄 플레이 이퀄 페이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잘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자라서 손해를 보시는 게 아니고 여자라서 축구 선수신 거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중학생보다도 축구 못하시잖아요. 남자 중학생보다도. 근데 여자이기 때문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 국가대표 여자 축구 선수를 하시는 동안에 기자들이 보러 안 오고 인기가 없는 거에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잘하시면 되잖아요. 그 본인이 뛰시던 잉글랜드 첼시 팀도 여자 팀도 진짜 첼시 팀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 팀을 양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사실 박세리 선수였죠. 박세리 선수가 자기가 LPGA 뛸 때 LPGA가 막 상금이 올라가긴 했는데 PGA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는 거야. 남자 골프, 그러니까 미국 남자 골프 PGA죠. PGA가 총 상금이 4,750억이었대. 몇 년도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자는 816억. 그러니까 6배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많이 못 벌었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박세리 씨가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 국민적인 영웅 이미지 때문에 솔직히 마땅한 비판을 안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난 더 많이 비판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여자 골프가 훨씬 인기가 많고 상금도 훨씬 많고 애초에 대회 숫자 자체가 거의 2배가 열립니다. 여자 골프가. 그런 얘기는 안 해. 근데 저때 아는 언니인가 그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실 때란 말이야. 거기 대장할 때란 말이야. 거기 나와가지고 또 국내 선수들 여자 선수들 막 대우 잘 못 받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정작 본인은 미국에서 골프 칠 때 남자 선수들 상금 많이 받는 얘기만 하고 뭐만 쏙 빼? 한국 골프는 여자가 돈 훨씬 잘 버는 건 쏙 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비패적으로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불리한 거 쏙 빼놓고 얘기하고 이런 게 되게 사실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말로 성별이 없었으면 박세리 선수가 최경주 선수하고 붙으면 이깁니까? 지잖아요, 솔직히. 여자라서 이득도 보시잖아. 근데 본인이 이득 보는 거는 쏙 빼놓고 왜 맨날 손해보는 것만 얘기를 하냐고. 심지어 그것도 상당히 좀 왜곡될 때가 많고. 근데 반면에 뭐 론다 로우지도 마찬가지고 뭐 여자 격투기 선수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안 하거든요. 여자들도 뭐 남자만큼 돈을 달라, 우리도 똑같이 싸우는데 왜 돈을 덜 주냐, 이런 얘기 많이 안 하죠. 왜냐면 처맞아 보니까. 그리고 론다 로우지는 굉장히 영리한 말을 했죠. 당신이 돈을 얼마나 받는지는 당신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다 주냐에 따라 달라진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땅 파서 장사하냐고. EPL은 땅 파서 장사해? 피파는 땅 파서 장사해? NBA 땅 파서 장사해? PGA 땅 파서 장사해? 아니잖아. 돈이 나와야 돈을 줄 거 아니냐고. 옛날에 실제로 뭐 지금은 그 코너 맥그리거가 어마무시한 선수가 되었지만 초창기에는 말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저도 그때 슬쩍슬쩍 봤을 때마다 뭐가 있었냐면 저기 코너 맥그리거는 그 정도의 선수가 아닌데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 새끼. 이 새끼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데 돈 왜 이렇게 많이 받음, 이런 얘기 진짜 많았어. 예를 들어서 뭐 누구는 얼마 받는데 맥그리거 왜 이렇게 많이 받음, 이런 얘기가 지금은 이제 다 들어갔죠. 왜 그런지 다 아니까 우리가. 근데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막 그때 7, 8년 전 그때는 그런 말 많이 나왔어요. 되게 멍청한 소리죠. 맥그리거가 돈을 벌어다 주니까 거기에 몇 퍼센트를 맥그리거가 다시 먹는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맥그리거가 나와야 시청률이 올라가고 돈 내고 유료로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니까 맥그리거한테 돈을 주는 거지. 막말로 UFC에서 싸움 제일 잘해봐. 존나게 잘해봐.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막 다 자. 막 코 골고 자. 막 야, 언제 끝나냐. 막 어우씨. 막 포인트 싸움으로 무조건 막 300대 299로 반드시 이기는 어떤 선수가 있다고 치자. 재미 더럽게 없게 하고. 그게 돈을 벌겠냐고. 50전 무패해도 걔 돈 많이 못 벌어. 사람들이 안 보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 근데 맥그리거 같이 입을 존나게 잘 탄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선수 같이 무조건 KO만 시킨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럼 사람들이 보고 싶으니까 돈을 내니까 돈을 받겠지. 뭐 세미 슐츠도 그렇고. 그 막말로 저는 이제 옛날 격투기는 많이 봤으니까 세미 슐츠가 상당히 비운의 챔피언이거든요. K1 챔피언을 제가 알기로 4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고 5번, 4번 뭐 한 걸로 있고 K1 챔피언을 가장 많이 한 선수. 근데 돈을 가장 많이 벌었냐? 그렇지 않죠. 딴 선수들이 더 번 선수들 많죠. 막말로 경기 그 수당 제외한 그냥 돈벌이로만 봤을 때는 뭐 피터 하츠 이런 사람한테도 아예 안 될 거고 엔디욱은 이제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아무튼 뭐 효도르나 뭐 이런 뭐 노게이라 뭐 크로캅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돈을 못 벌었죠. 왜 그럴까요? 재미가 없으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경기 외적인 것까지 치면은 특히 보부사부 뭐 이런 선수들은 예능 출연하지 CF 찍지 일본에서 돈 다 쓸어 갔어요. 밥샵은 내가 봤을 때 일본에서 한 200억은 벌었을걸. 돈 어마무시하게 쓸어 갔죠. 저기 누구냐 세미 슐츠나 후스트 이런 사람들 K1 3번 4번 막 이렇게 우승했잖아. 돈 많이 벌어? 못 벌지. 재미가 없는데 인기가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 최용만 선수도 그래서 일본에서 돈 꽤나 버신 거고 인기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의 세계에서는 정말 냉정하게 이 새끼가 돈을 얼마를 벌어다 주냐 거기에 맞춰서 연봉이 책정된다고 봐야겠죠. 난 최근에 그 르브론 제임스 연봉 막 이런 걸로 막 말 많은 것도 난 웃기더라고. 아니 누가 보면은 NBA가 어떤 뭐 숭고한 신앙 생활 같은 걸 하는 건가 봐. NBA 매니아에서 그런 걸 보면 난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NBA가 뭐 무슨 뭐 지구를 지키는 뭐 지구방이 된 거야? 아니면 어떤 숭고한 신앙 생활 같은 거야? NBA 그냥 씨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는 돈 이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고 뭐 바라고 뭐 얻고 이런 건 당연히 있겠지만 팩트만 놓고 보자면 돈 벌려고 농구하는 거고 돈 벌려고 축구하는 거잖아. 그게 팩트잖아. 그게 프로잖아. 돈 안 벌 거면 프로 뭐하러 해? 집에서 혼자 하지. 아니면 다 미니멈만 받고 하든지. 다 돈이잖아. 그럼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NBA에서 맥시멈을 받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 뭐 바보야? 르브론 제임스가 그냥 어떤 팀에서 뛰든 그 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뉴스를 몇 번을 더 타고 기사가 몇 개가 더 뜨고 사람들의 화제를 얼만큼을 더 얻고 등등등 그런 걸 따지면은. 그리고 어떤 애는 그 르브론 제임스를 존나 싫어하는 애가 있어. 원래 많지만 NBA 매니아에서 그런 애들 중에 자기는 일반적인 헤이터처럼 안 보이기 위해서 안경을 올리면서 르브론 제임스가 어떤 팀에 들어가서 그 팀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결국엔 떨어지죠.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닌 거죠. 르브론 제임스가 LA 레이커스에 뛰어가지고 LA 레이커스 구단의 가치가 뭐 수백억 뭐 혹은 천억 이상 올랐다고 칩시다. 근데 그 구단이 그래서 그렇게 팔렸나요? 안 팔렸잖아요. 그러면 그 천억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돈 아닙니까?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넌
주식할 때 주식시장에서 주식 올라도 좋아하지 마라. 네가 테슬라 주식 100주를 샀는데 테슬라 주가가 올랐어. 좋아하지 마라. 안 팔았으니까. 씨발 가치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씨발 좋은 거지. 주인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팔린 게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장난치냐 지금? 아니 페이커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따 페이커 얘기도 할 텐데 아니 페이커가 연봉을 왜 그만큼 받냐? 초비한테 밀리는데 초비보다 실력이 떨어지는데 뭐 아마추어 스포츠 하냐? 아마추어 스포츠는 실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하는 게 맞죠. 뭐 금메달은 어떤 대우, 은메달은 어떤 대우, 동메달은 어떤 대우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애초에 금전적 생산력이 없어. 아마추어 스포츠는. 그러니까 그냥 국가에서 그걸 정해주는 거야. 그리고 아마추어 스포츠들은 보통 국가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국격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애들이니까 사실상 약간 군인처럼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뭐 시에서 지자체에서 뭐 혹은 사기업이라도 스폰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돈을 주는 거잖아. 근데 프로 스포츠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X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실력이 좋은 애가, 일반적으로 잘하는 애가 관중을 많이 끌고 다니고 인기가 많으니까 일반론적으로 잘하는 가 돈을 많이 벌지. 하지만 실력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인기지. 그럼 지금 롤판에서 페이커만큼 영향력과 인기와 티켓 파워와 시청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비교조차 가능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개인적으로 좀 과장 좀 보태자면 페이커 한 명 대 나머지 선수 전원을 해도 비벼볼 만해요. 이거 농담 같죠? 이거 진짜 진심으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LCK가 우리나라 롤 프로리그 이름이 LCK입니다. LCK에서 만약에 페이커가 없어졌어. 그랬을 때 LCK의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지 한번 생각해보고 LCK의 페이커는 그대로 남고 나머지 선수가 전부 다 은퇴하고 전부 다 새로운 선수가 데뷔한다 치자. 이랬을 때 LCK의 인기가 어떻게 될지 비벼볼만해. 솔직히 비벼볼만한 수준이야. 과장 좀 한 겁니다. 진짜 엄대엄은 아니고 근데 비벼볼만해. 지금 그 정도로 LCK에서 페이커의 위상은 특별하죠. 넘사벽이죠. 그럼 만약에 지금 당장 초비의 발가락 정도의 실력이야. 우리나라 LCK팀이 10개죠. 우리나라 미드 중에 10등 미드인 애가 데뷔를 했어. 근데 얼굴이 차은우야. 갑자기 오빠 부대 막 동생 부대가 막 나타나가지고 그 경기만 하면은 티켓팅을 할 수가 없어. 걔들이 싹 쓸어가 티켓을. 막 줄 서서 보고 걔 거 무슨 뭐 컵 나오고 옷 나오고 막 다 사가고 난리가 나. 뷰어십이 막 난리가 나. 10대 20대 여자들 뷰어십이 난리가 나. 걔가 초비보다 연봉을 많이 받게 됐어. 이게 부당한 거야? 이게 불공평한 거야? 아니잖아. 그 새끼가 돈을 벌었다 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거를 부정할 새끼면은 그 부정한 새끼 있냐? 혹시 있으면 내 디스코드 열게. 나 질문 하나로 닥치게 할 수 있거든. 만약에 방금 내가 얘기한 게 부당하다, 잘못됐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 있냐? 나 그럼 지금 디코 열고. 없지. 왜냐면 내 질문 하나로 아가리 닥치게 할 수 있거든. 너네는 그럼 씨발 카리나가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거야? 너는 고윤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거야? 아니잖아. 씨발 솔직해지자고. 아니잖아. 장원영이 노래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해서 탑스타야? 아니잖아. 이거 아니야. 솔직하지를 못해 새끼들이. 근데 왜 롤 프로게이머는 얼굴로 인기 끌면 안 되는 거야? 누가 정하는 거야 그걸? 너무 선 넘지 말자. 여성 롤팀 베빅티스 골 보고 싶음. 저건 굉장히 중요하죠. 외모가 중요한 경쟁력인 걸 인정하되 선은 넘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만약에 차은우랑 똑같이 생긴 LCK 미드가 LCK 10등 미드가 데뷔를 하면 인기 존나 많고 연봉 많이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LCK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실력을 가진 새끼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이게 기본인 거죠 이거는. 커트라인인 거야 커트라인.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요즘에 남자를 볼 때 외모 커트라인을 보는 거죠. 사귈 수 있냐 없냐. 사귈 수 있다. 그러고 나면 연봉 보고 재산 보고 능력 보고 성격 보고 하는 거지. 똑같이 어떤 스포츠 선수라면 그 스포츠 리그에서 뛰는 게 가능한 실력을 가진 거는 기본 커트라인인 거고 그 이후의 스타성이 중요한 거죠. 이거는 당연히 기본은 지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아이돌들 최근에 러세라핌이 실력 논란이 떴던 이유도 그건 거죠. 예쁘다 봐줬더니 아주 씨발 저렇게까지 못하는 건 선 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비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은 지켜야지. 아무리 그래도 가수인데 그렇게 못 부르는 건 선 넘잖아.
아무리 그래도 아이돌 가수인데 춤을 저렇게 못 추는 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그 뭐냐 아일릿의 그 누구냐 목발 짚고 나오는 애, 걔는 춤을 너무 못 추니까 욕을 먹더만. 러세라핌의 그 뭐 홍은채랑 뭐 한 명 더 걔는 노래를 너무 못하니까. 솔직히 러세라핌의 그 카즈하고 사쿠라, 홍은채 이 세 명은 사실 가수의 노래 실력이 아니야. 노래를 한 내 3분의 1좀 하더만. 그럼 마이클 잭슨은 모임은 뭔 질문이냐 씨발. 마이클 잭슨은 춤 노래가 전부 최상위권인데 탑 티어인데. 마이클 잭슨은 6살 때 우리나라 모든 아이돌을 개씹어 먹을 수 있는 노래 실력을 가졌던 선생님이야. 너 마이클 잭슨 6살 때 노래 부르는 영상 쳐보고 와봐.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돌을 개쳐발라. 그냥 본인이 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을 때 립싱크를 하신 거지. 마이클 잭슨 유학구 좀 한다고 노래를 무시하는 새끼가 나오네. 막 한다고 노래를 못하는 줄 알아 미친놈이. 이미 6살 때 전설이 되신 분이야. 팝의 황제 소리가 씨발 괜히 붙은 줄 아나. 나도 씨발 마이클 잭슨 노래 까는 사람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긴 해.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다. 시아 준수는 못 발라. 너 씨발 동방신기 안 튀지? 근데 한 10년 전에 그거 있었어. 솔직히 비틀즈보다 동방신기가 노래 더 잘하지 않냐 막 그거 15년 전인가? 지식인에 올라온 적 있긴 해. 저 비틀즈 레전드라 그래서 들어봤는데 노래 별로 못하던데요. 막 고음도 안 나오고 막 이런 게 있긴 했었어. 아이 그래 씨발 그럴 수 있지. 애면 애인데 씨발 모를 수도 있지. 그 유명한 밈 있어요. 비틀즈 고음 이슈 씨발. 조용필이 누군데 우리 엑소 오빠들보다 차트가 높아요도 있었음. 내 요즘에 느끼는 건데, 내가 잘 모르는 어떤 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조그만한 거 말고 뭐 되게 자금자금만한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저건 인기가 왜 많은 거야? 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되게 큰 현상이 있다고 치자. 그럼 아가리를 닥치고 있는 게 나아. 예를 들어서 내가 여중딩이야. 엑소 오빠들이 너무 좋아. 우리 오빠들 앨범 냈는데 그대가 돌아서면 뭐 어떤 60살 먹은 할아버지가 앨범을 냈는데 1등을 하고 있는 거야. 이랬을 때는 아가리를 닥치고 있는 게 나아. 너무 궁금해서 지식인에 들어가서 조용필이 누군데 우리 엑소 오빠들보다 차트가 높아요. 노래도 잘 못하시더만. 그냥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조그만한 건 좀 의심해도 돼. 뭐 어디가 뭐 맛집이라던데 난 맛없던데 할 수 있지. 근데 뭐 마이클 잭슨, 비틀즈, 조용필 이런 건 그냥 냅둬. 네가 모르는 뭔가 있겠지 새끼야. 야, 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저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들으면은 잘한다는 느낌 들어? 못 들잖아. 너 모나리자 같은 그림 같은 거 보면은 그림 존나 잘 그리네 이런 생각 들어? 방구 없고 해바라기 보면은 그림 존나 잘 그리네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잖아. 근데 남들이 개쩐다 하니까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잖아. 마잭이랑 비틀즈도 그래. 그냥 아가리 닥치고 있어. 이상래, 솔직히 제가 흑자일스 조지훈이보다 몸 좋을걸요? 단 한 번도 몸을 공개하지 않으며. 아마 정태가 그랬죠. 정태가 흑자일스보다 자기가 몸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가 박살이 나면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왜 너는 방구석에서 레고를 조립하고 있고 나는 80만 헬스 유튜버일까? 생각을 해, 생각을. 응? 그냥 여기 얹어놓지 말고 생각이라는 걸 해봐. 네가 나보다 몸이 좋은데 왜 너는 방구석에서 레고를 조립하고 있고 나는 80만 유튜버일지 심지어 헬스 유튜버일지 생각을 좀 해봐. 아, 카리나, 뭐 고현정은 카메라 테스트를 받을 정도로 외모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서 그냥 여기 앞에만 읽어봐도 얘의 어휘력이나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것 같아. 카메라 테스트가 여기서 대체 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롤 프로게이머는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에 비춰지지 않는 거야? 솔랭 돌려? 야, 한낱 콧도잉도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드러내고 롤을 해. 한낱 괴물쥐도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드러내고 롤을 해. 롤 프로게이머는 씨발 가면 쓰고 게임하냐? 땅튜브야? 얼굴을 드러내는 모든 직업이, 카메라 앞에 서서 얼굴을 드러내는 모든 직업이 외모가 중요해. 나 이런 말까지 좀 그랬는데 페이커는 유일무이하게 롤드컵을 3번 먹은 새끼 없지? 롤드컵 제일 많이 먹은, 페이커 제외 제일 많이 먹은 애가 2번 아니야? 페이커만 3번 먹었었지. 근데 작년에 또 먹어서 페이커만 지금 롤드컵 4번 먹었지. 리그 우승 뭐 MSI 우승, 엊그제 뭐 알라 우승 뭐 등등등 해가지고 커리어가 넘사벽이잖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미드라이너의 9명의 커리어를 다 합쳐도 페이커한테 안 된단 말이야. 초비, 쇼메이커, 뭐 무슨 BDD, 도인비까지 커리어를 다 합쳐도 페이커 한 명한테 커리어가 안 돼. 그 정도로 커리어가 넘사벽이야. 그니까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근데 페이커 얼굴이 만약에 옥동자 씨처럼 생겼어 봐. LCK 연봉 60억 받았을까?
광고 수입 등으로 1년에 100억 이상 벌었을까? 내가 꼭 옥동자 씨 이름을 언급해야 되냐 내가? 더 벌었을 수도는 뭘 더 벌었냐. 애들이 옥동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잘못 들은 거야. 잘못 들은 거야. 잘못 들었어. 너네 단체로 최면 걸린 거야. 잘못 들은 거야. 오해야. 뭘 비상이야 이 새끼야. 뭐 너네가 모르는 곽씨가 있어 이 새끼들아. 그래 곽민선 아나운서도 있고. 아씨 나중에 혹시 문제 됐을 때 누구라고 하지? 곽한구가 낫겠지? 문제도 좀 있고 하니까. 내거 M2 세배 가는 거 아니야? 곽가. 아 곽철용으로 하자. 그래 곽철용. 그래 가상의 인물로 하자. 곽철용으로 하자. 스틸곽 씨. GTA 곽. 곽과로 하자. 곽과. 베이커가 옥동자처럼 롤 BGM 2부로 한다고 생각해봐. 롱 찍찍롱 레전 네벌 다 뒤지족 이걸 한다고 씨발 인기가 끌어지겠냐? 장난치냐 이 새끼야? 어? 야 옥동자 아저씨가 룰러 퍼 올리면서 이렇게 했어봐. 그게 레전드가 됐겠어? 좀 많이 다른 레전드가 되지 않았을까? 아무튼 외모가 다다 또 이런 식으로 뷰같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외모도 중요하다. 프로니까. 아마추어면 외모 덜 중요해. 사실 아마추어도 조금 중요하긴 한데 프로는 많이 중요해. 그 우리나라에서는 르브론 제임스가 얼굴로 욕을 많이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면 존나 웃을걸? 르브론 제임스 얼굴 까고 있는 애들 얼굴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어린 친구들이 좀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기거나 좀 곱게 생긴 자신의 얼굴이 상당히 괜찮은 줄 알아요. 평타 이상 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되게 거칠게 생기거나 남자답게 생기거나 막 짐승같이 생기거나 하는 사람들이 못생긴 줄 알아. 그건 니네 생각이고. 미국에서 르브론 제임스는 굉장히 멋진 외모로 평가되죠. 뭐 물론 같은 표정 지을 때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르브론 제임스는 멋있는 외모를 가진 운동선수입니다. 그 르브론 외모 까는 애들 르브론 옆에 세워놓으면 다 오징어야 그냥. 근데 왜 수영선수한테 까여서 거절을. 이럴 때마다 좀 힘이 빠져. 그러니까 그 논리가 성립을 하려면 그 수영선수가 르브론 까고 듀란트랑 잤어.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수영선수가 씨발 안 자고 싶었나 보지. 그냥 올림픽 숙소에서 안 자고 싶었나 보지. 릅갈통 까고 듀중이랑 잤다. 이래야지 릅갈통이 욕을 많이 먹겠지. 듀중이한테 밀린 릅갈통 이러면서. 아니 어떤 여자가 르브론을 깐 게 왜 르브론 제임스가 못생긴 증명이 되는 거야. 그 저기 누구냐 홀란드도 마찬가지야. 홀란드도 내가 봤을 때 전혀 못생기지 않았어. 그냥 그 사람 체격에 잘 어울리는 외모야. 그리고 홀란드는 그 서양권 국가에서 인기가 뒤지게 많을 거야. 걔 체격이랑 외모 분위기 막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 키 173에 안경 끼고 막 머리 왁스 쳐바르고 팔다리 앙상하고 몸무게 막 58에서 62쯤 나가는 애들이 홀란드 못생겼다고 막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 보면 외국 애들이 보면 되게 웃기지 않을까? 홀란드 외모 밈은 외국에서 시작된 건데 개소리 너너. 그게 걔들은 잘생겼겠지. 홀란드는 아니야? 홀란드 한번 검색 좀 해볼게. 아 그냥 특정 표정이 이상한 거네. 안 웃어야겠다 얘는. 인상 쓰고 있는 게 훨씬 낫네. 그냥 특정 표정이 이상한 거구만. 못생기긴 뭘 못생겨. 웃지만 않으면 돼. 인상 쓰고 있으면 멋있구만. 진짜 얼굴로 놀림당할 만한 사람이면은 진짜 리얼로 저기 뭐 전성기 이천수 선수나 뭐 호나우 직류나 뭐 요렇게 나와야지. 그 정도 아닌 이상 이렇게 체격이 거대한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 버스가 있죠. 괴물 홀란드 여친 18살. 여자친구도 키가 크네. 호나우 딩류. 여러분 그거 아시죠? 딩류가 그 여권 위조했다가 깜빵 간 거. 어느 나라 깜빵이었지? 남미 쪽이었던 것 같은데. 뭐 너무 당연하지만 호나우 딩류는 여권이 있겠죠. 근데 어떤 팬한테 여권을 선물 받았대. 파라과이냐? 파라과이 여권을 선물 받았대. 근데 비행기 탔는데 그걸 낸 거야. 위조 여권인 게 걸려가지고 그 현지 깜빵에 들어갔어요. 파라과이래. 그래서 변호사가 열렬히 변호를 했대요. 호나우 딩요가 뭐 이렇게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해가지고 그걸 들고 온 거다. 그리고 그게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딩요한테 물어봤어. 판사가 그 여권 왜 갖고 왔냐. 선물 받은 거라 당연히 진짜일 줄 알았다. 이렇게 답을 했어. 능지슈 맞는 것 같아. 아 본인이 얘기를 했어. 헷갈려서 잘못 갖고 왔다 얘기한 게 아니고 선물 받은 거니까 당연히 진짜인 줄 알았다라고 대답을 했다니까. 이게 축구 역사상 손에 꼽을 BQ를 가진 축구 선수가
그래서 깜빵 가서 그 축구하고 막 놀았잖아. 그래서 호나우딩요 가석방으로 나올 때 깜빵 그 동료들이 많이 울었대. 가지 마요 형, 또 놀러 올 거죠 막 이렇게. 다음에 놀러 온다고 약속했다더라. 딩요가 축구보다 야스를 잘했다는 썰까지 있음. 썰이 아니고 이제 그건 거의 팩트죠. 그 일단 월드컵 나가가지고 연장의 연장전 뛴 거 뭐 그런 건 뭐 유명하고, 그 외국에는 이제 합법적인 그 악녀들이 있잖아요. 장녀들이. 그래서 그 잉글랜드에 이제 유명한 어떤 장녀가 돈을 많이 받고 더 써니인가 뭐 거기랑 인터뷰를 했었죠. 그래서 자기가 잡은 축구 선수가 뭐 누구누구가 있다. 근데 뭐 누구는 뭐 별로였고, 루니가 아마 되게 수줍어했다 뭐 이랬나? 그것 때문에 루니 여자친구한테 같이 까여가지고 한동안 혼난 푸들같이 풀 죽어서 다니고 막 그랬잖아. 그 여자친구가 되게 부자거든. 루니 여자친구가 내가 알기로 고딩 땐가 뭐 이렇게 사귀었고, 여자친구가 엄청 부잣집 딸이고 사실상 거의 첫사랑이랑 결혼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루니가 이제 그 장녀를 만났다가 그 장녀가 어디 인터뷰를 해버려가지고 루니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았다 뭐 이래가지고 여자친구 생리대 심부름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 그때. 뭐 자세한 건 너네가 좀 찾아봐. 디테일은 틀릴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뭐 어떤 모 장녀가 이제 본인이 많은 축구 선수들을 상대해봤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잠자리 실력은 딩요였다. 그는 축구보다 그걸 더 잘한다. 뭐 해가지고